얼마 전에 저에게 오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신 이유는 이거였어요. 환자는 여자분이었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어한다. 밤에 이제 자려고 눕기만 하면 다리가 불편하다, 움찔거린다, 간지럽다 라고 하면서 부인의 다리를 잠들기 전까지 계속 주물러줘야 한답니다. 그러다가 그냥 바로 잠들면 다행인데 어쩌다 한 번씩은 새벽에 곤히 자는 사람을 깨우기도 한대요. 조금만 주물러 달라고.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보고 혹시 우리 와이프가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닐까 해서 오셨다고 해요. 자, 하지불안 증후군이 뭘까? 그동안 이게 뭔지는 정말 지겹도록 얘기를 했으니까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치료 과정에서의 궁금증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인이 뭔지는 빨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뇌에서의 철분 결핍, 도파민 분비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원인인 것은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영상 검사를 해보면 뇌 선조체, 시상, 그리고 적색핵에서 철 저장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뇌척수액을 보면요, 철분 농도도 정상인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던 거죠. 철분은 도파민 대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뇌 운동신경에 해당되는 몸에 곳곳에 증상이 생기게 하는데요. 하지불안이라고 해서 하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팔이나 얼굴에도 나타날 수 있어서 사람 참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수면 부족에 피곤하고 아주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증상이 미미한 초반에는 약을 먹으면 드라마틱한 호전을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약 용량이 서서히 올라가게 되고 치료에도 저항성을 보이게 되죠. 이때 그래서 도저히 못 참고 오셔가지고 철분 주사 당장 해주세요 라며 찾아오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약물 치료 이외에도 철분 주사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철분 치료 경과를 보면요, 통계상 한 60% 정도의 환자들이 좋아졌는데 일단 100%가 아닐 수 있다는 거 미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독일과 스위스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첫 4주보다 12주까지 기다렸을 때 많은 효과가 있었고 약을 먹으면서도 증상이 아주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난 빈혈이 없는데 왜 철분 주사를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혈액 내 철분, 뇌 안의 철분 농도, 활성도 아예 다른 거죠.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 임신, 수유증으로 인해서 철분 대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철분 주사가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종아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저 닮아서 하지불안 증후군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애들은 주로 밤에 성장통이나 ADHD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전 성장통이라고 해서 간단히 넘겼던 아이들 상당수가 연구를 해보면 소아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는 보고도 있죠.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성인들에서는 허리 디스크나 말초 혈액순환 장애, 또 하지 정맥류로 오해받아서 치료를 한참 헤매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와이프가 계속 다리를 주무르라고 한다, 아이들이 다리를 막 시도 때도 없이 떤다, 불평하시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하지불안 증후군 아닌지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